커맨드를 만드는 방법은 커맨드인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필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커맨즈로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들은 요 커맨드 아래, 네임스페이스 아래에다가 몰아서 구현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요 필터 아래에다가 추가해서 새 항목으로 이제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디펜던시 프로퍼티 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 C샵이 아니고 WPF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는 모든 개발자들이 따르는 공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커맨드에 관해서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은 뭐냐면, 커맨드는 항상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이름 뒤에 커맨드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동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코드가 길어진다기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미 되셨을지도 모르는데 파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커맨드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를 일일이 코드를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파일 이름만 봐도 얘가 커맨드의 구현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반드시 커맨드를 만들 때는 클래스 이름 만들 때 이 뒤에다가 커맨드를 붙여주시는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커맨드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커맨드가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한 건 정확히 말하자면 틀린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뿐이에요. 얘를 이제 커맨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맨드로 만들려면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동작을 원래는 메인 윈도우 뒤에 있는 코드 비하인드 CS 파일이 되겠죠. 이 파일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아, 얘가 눌리면 얘를 실행을 해라 라는 식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커맨드라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얘가 클릭이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는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요게 커맨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릭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커맨드로 할당이 되어 있는 어떤 객체의 어떤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식으로 바꿔줄 거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런 객체에 요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고 싶으면 요 객체, 지금 우리가 만든 요 객체가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거든요. 그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를 i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자, i 커맨드, 지금 빨간 줄 뜨는 건 네임스페이스 문제라는 거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여전히 빨간 줄이 뜨는 건 이 i 커맨드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필요한 스펙이 모두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컨트롤 점을 누르면 인터페이스 구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i 커맨드라는 스펙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can execute changed라는 이벤트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delegate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can execute라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커맨드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능은 충족이 됐고, 이제는 유저 네임 체인지드 커맨드가 커맨드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무 동작도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버튼에다가 연결해서 이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가 무언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구현을 해줘 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can execute change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를 할 것 같고, 지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 이 두 개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여기 적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can execute라는 거는 커맨드의 실행 가능 여부를 반환합니다. 자, 불리언 타입이죠. 즉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건데, 얘는 뭘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 커맨드가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직접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execute 함수는 커맨드가 실행되었을 때의 동작입니다. 즉 뭐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커맨드를 이 버튼이 사용을 하게 연결을 시켜준다면, 우리 아직 연결 안 시켜줬는데 시켜준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이벤트 핸들러의 역할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할 이렇게 적어 놓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 코드 비하인드로 다시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요거거든요. 자, 요거를 할 수 있나 보면은 벌써부터 빨간 줄이 뜨기 시작하죠.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네임 텍스트 박스에 얘가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객체에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유저 객체 없죠. 네임 텍스트 박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커맨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거냐가 이 커맨드 구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차적으로는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활용을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 오랜만에 써보죠. 메시지 박스.show 해서 버튼 눌렸음, 이렇게 문자를 띄우도록 해볼게요. 자, 메시지 박스에 빨간 줄이 뜨는 건 사실은 메시지 박스라는 것도 시스템.윈도우즈 네임스페이스 안에 구현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메인 윈도우를 만들 때는 여기죠. 메인 윈도우에는 시스템.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왜? 메인 윈도우 자체가 윈도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객체를 그냥 만들 때는 여기 이렇게 좀 짧잖아요. 얘는 없었거든요. 요렇게만 있는데 시스템.윈도우즈 네임스페이스 안의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고 유증 추가해 주셔야지만 메시지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길게 지었나봐요.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연결 아직 안 시켜줬어요. 연결을 시켜줘보고 한번 얘가 잘 실행이 되는지 동작을 해볼게요.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버튼에는 우리가 커맨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커맨드. 요 커맨드 프로퍼티에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할 그 커맨드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자, 커맨드는 하고 해보려고 보니까 막막하죠, 일단.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정의해 놓은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거를 만약에 윈도우의 리소스로 하나 더 만들어 줘 봅시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얘랑 유사한 형식으로 XML 네임스페이스에 my 커맨드, 줄여서 my 그냥 COM이라고 할게요. 를 CLR 네임스페이스에 WPF 프로젝트에 아마 이 아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커맨드, 그쵸? 지금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건 WPF 프로젝트의 커맨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mycom 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땡땡하고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죠. mycom에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 자동 완성이 뜬다는 얘기는 잘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키에다가 얘는 usr name change command, 좀 길지만 키를 이렇게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여기에다가 뭐 name
change 커맨드 이런 게 있는 상태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요 유저네임 커맨드를 요 버튼이 커맨드로 사용을 하게 바인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그쵸? 바인딩 해주시면 되죠. 바인딩의 소스를 static resource인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튼과 이 커맨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커맨드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건 이 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 했는데 잘못된 게 있나요? 없는 것 같거든요. 빌드를 한번 해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워닝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서드 또는 연산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로 와서 이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그냥 무지성으로 true를 반환을 하도록 구현을 해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름 변경 버튼을 누르면 버튼 눌렸음 메시지 박스가 나오죠. 연결이 잘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이 커맨드를 우리가 버튼에 바인딩해서 버튼의 커맨드로 이 커맨드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커맨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execute라는 함수가 마치 이벤트 핸들러처럼 실행이 된다 했죠.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메시지 박스.show를 하게 했기 때문에 중단점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 안으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뜨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켜줬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얘가 커맨드 실행 가능 여부로 반환한다고 했죠. 만일 우리가 true가 아니고 얘가 false를 반환하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해 보면, 자, 버튼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눌러도 아무 반응도 없고 이 옅은 회색으로 됐다는 것부터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눌리지 못하는 상태인가 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can execute는 이 버튼을 언제 눌릴 수 있게 할 거냐, 없게 할 거냐를 반환해주는 그런 로직을 만들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상황이 됐건 눌릴 수 있다 로 두고 나머지 내용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임 텍스트 박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실제로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름을 바뀌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네임 텍스트 박스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커맨드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커맨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 함수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오브젝트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진입할 때 이 인자로 뭐를 넘겨줄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로 네임 텍스트 박스를 받도록 우리가 XML에다가 명시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아래로 쭉 내려서, 자, 버튼의 커맨드는 저놈이다 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 커맨드 파라미터라는 걸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파라미터 이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여기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로 뭘 넘겨줄 거냐 라는 거를 이 XML에다 적어줄 수 있거든요. 아까 뭘 넘겨줄 거라고 했어요? 네임 텍스트 박스를 넘겨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그쵸. 엘리먼트 네임을,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네임 텍스트 박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중단점을 건 상태에서 한번 이 파라미터에 제대로 저 네임 텍스트 박스 객체가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 누를 수 있고 눌렀을 때 진입까지 하고요. 자,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객체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system.windows.control에 텍스트 박스 객체가 넘어온 걸 볼 수 있죠. 이 텍스트 박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텍스트 박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넘겨주도록 여기 커맨드 파라미터를 바인딩을 해줬기 때문이죠. 이름으로 딱 명시를 해줬잖아요. 네임 텍스트 박스. 요 네임 텍스트 박스를 파라미터를 넘겨줘라고 했으니까 저 인자로 넘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단계씩 확인을 해보자면 자꾸 이걸 누르게 되는데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를 가서 저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중단점 잠깐 풀고 저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인자로 받을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습니다. 즉 이 파라미터가 네임 텍스트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정이 어떻게 XAML에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오브젝트로 명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로 넘어오는 애가 네임 텍스트 박스라는 걸 안다면 네임 텍스트 박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인 txt 박스라고 저 파라미터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빨간 줄이 뜬 이유는 역시나 네임스페이스 문제고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여기 지금 텍스트 박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캐스팅이 잘 될 거고 그러면은 이 txt 박스라는 놈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메시지 박스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여기다가 김철수라고 입력하고 이름 변경을 누르면 김철수가 뜨는 거 볼 수 있죠. 자, 지금 이 텍스트 박스 객체 자체가 지금 이 execute 함수 안으로 파라미터로 넘겨져서 들어왔고 그거를 읽어와서 메시지 박스에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입력한 값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김철수, 김영희 이런 것들 잘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오케이, 해결됐어요. 자, 이 오른쪽 파트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 파트를 해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user.name에다가 name text box.text를 집어넣게 할 건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것도 가장 일반적인 방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자, 유저라는 객체를 우리가 건드릴 겁니다. 자, 유저 객체 안에다가 방금 만들어 뒀던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 객체를 하나 프로퍼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너무 기니까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파라미터고 프로퍼티고 get set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빨간 줄이 뜨는 건 역시나 네임스페이스 문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뭘 해줄 거냐면 이제 서로 크로스로 참조를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유저 객체를 만들 때 이 커맨드 파라미터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new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로 들어가서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에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생성자를 실행을 할 때 생성자의 인자로 유저 객체 하나를 아니죠. 유저 객체 U를 받도록 할 거고요. 자,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에 유저인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자꾸 자동 완성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컨트롤 점 해서 네임스페이스 추가해 주겠습니다. 유저를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로 만들고 저 유저를 유저로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것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건 그냥 i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 스펙만 만족하도록 구현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능을 구현하려다 보니 이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거 안에서 유저라는 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접근을 어떻게 해주도록 할 거냐?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라는 객체를 만들 때에 인자로 어떤 다른 유저, 그러니까 인자로 유저 객체 하나를 받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저 객체를 이 내 커맨드가 프로퍼티로 계속 들고 있게 할 겁니다. 그게 이거죠. 프로퍼티 만들어주고 생성자의 인자로 유저 하나를 받아서 그 인자로 받은 유저를 내 유저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가서 자, 유저 객체에서 또 커맨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유저 객체가 커맨드를 생성을 할 때 나 자신, 이 유저 객체를 인자로 넘겨주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유저 객체는 커맨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커맨드를 생성을 할 때에 이 유저 객체 자체를 여기다가 참조로서 넘겨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저 객체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메시지 박스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지우고 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전과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끝이 아니고 이제 XML 부분을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저 객체 만들 때 만들게 되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리느라고 여기 유저 객체하고 유저 네임 체인지 커맨드를 따로 만들어 줬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윈도우의 리소스에 유저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유저 객체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유저 객체가 커맨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메인 윈도우에 연결해 줄 커맨드가 뭐냐면 이 유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커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소스를 저 유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패스는 이름을 뭘로 해줬죠? 그냥 커맨드로 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커맨드랑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줄이 뜨는 건 아마 빌드를 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그쵸? 자,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메인 윈도우를 하나 만들면은 그 안에 제일 위쪽에 window.resource로 유저 객체 하나를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USR이라고 써둘게요. 자, 그리고 이 USR 객체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바꿨냐면 얘가 안에 또 커맨드를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코드로 가서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 커맨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cmd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금 메인 윈도우 안에 또 다른 부분에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이 버튼의 커맨드로 얘를 지정을 해준 거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는 뭐냐면 이 CMD 부분, 이 CMD 파트가 요 유저와 별개로 그냥 여기에 하나가 생기도록 별도 리소스를 지정을 해준 거고 얘가 얘를 실행하도록 해줬던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 CMD를 실행을 할 때 유저 객체의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유저 객체를 유저 객체 안에 CMD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 둘끼리 정보에 서로 접근할 수 있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 CMD랑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클래스홈에 올려봐 주시면은 제가 잘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어차피 이 파라미터라는 건 이 텍스트 박스를 참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별도로 변경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 실행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김영기 38 180 써 있고 김철수 이름 변경을 누르게 되면 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김철수 라고 변경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인딩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런 상황에 굉장히 자주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잘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닫아 봅시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는, 자, 버튼을 눌렀으면은 커맨드가 실행이 돼야 되죠. 잘 실행이 되는지 여기다가 중단점을 걸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름이 안 바뀌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아예 이 execute라는 커맨드가 실행이 안 되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중단점을 걸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얘를 김철수라고 입력을 하고 이름 변경을 눌렀는데 이 execute가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버튼하고 이 커맨드를 연결시키는 것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최소한 요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뭔가 안 될 때도 질문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연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연결에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제가 빌드를 했어요. 문제 없죠. 그리고 이 패스는 했을 때, 자, age, height, name만 나오고 있죠. 빌드 했는데도 여기에 커맨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유저 부분에 보면은, 자, 이 커맨드가 지금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어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저 액세스 속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얘기는 뭐다? 이 유저네임 체인지 커맨드도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지우고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빌드를 해보고, 자, 이번에는 문제가 해결됐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빌드를 했으니까 이 패스는 했을 때 저 커맨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바인딩이 되는 상태다 라는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려주는 거죠. 보다 보니까 저 커맨드가 소문자인 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네요. 프로퍼티니까 대문자로 바꿔주도록 하고, XAML에서도 대문자 커맨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한번 김영기를 김철수로 바꾸고 이름 변경을 하면 김철수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됐죠? 끝났죠? 무슨 얘기예요? 메인 윈도우에 버튼 클릭이라는 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코드 비하인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기능을 모두 구현을 마친 거예요. 뭘 사용을 해서?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자, 그래서 커맨드,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